안녕하세요, 이채연입니다. 처음 유튜브 영상 올리게 됐는데요. 뭘 올릴지 고민 많이 하다가 마라탕 먹으면서 헬스터디 썰 풀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 올려서 질문 받아놨고요. 그거랑 제가 하고 싶은 썰 풀기 이런 거 하면서 해볼게요. 게스트가 있는데요. 앞에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채연과 고1 때부터 친구인 오늘의 PD 친구입니다. 저희 최애 마라탕 재료는 새우입니다. 1단계. 시작을 해볼까요? 요롱.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네. 현역 수능 성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역 수능 성적은 제가 현역이 2호 수능이었거든요. 화작, 미적, 생명, 물리를 봤고요. 저 뼈 이과였어요. 그래서 국수형 탐탐순으로 233, 43이었습니다. 현역 대학을 수시로 어디 라인 쓰셨나요? 제가 현역 때는 정시가 아니라 완전 수시 파이터였어요. 라인을 좀 넓게 쓰잖아요, 수시는. 그래서 고려대도 썼었고요. 근데 최저를 못 맞춰서 이 생명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못 봤지만 고려대랑 뭐 이화여대도 다 최저떨을 하고 건동홍 라인에서 수시를 붙었는데 입학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합격만 했습니다. 헬스터디에 신청하신 계기나 지원하게 된 썰 같은 게 있을까요? 그 추천에 미미민우 커뮤니티 게시글이 튼 거예요, 유튜브에. 그게 헬스터디 시즌3 모집한다는 거여가지고 대학을 입학을 할지 아니면 재수를 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한번 지원을 해봐야겠다 하고 원하는 인재상을 살짝 살펴본 뒤에 토도도독 글을 써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써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원서에 뭐라고 쓰셨는지 면접 썰 궁금합니다. 지원서는 근데 목표 대학과 간극이 너무 크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다시 할게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를 목표로 썼었고요. 다행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였나 봐요. 그러면서 지원서에 저는 항상 벼락치기 위주의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고 큰 좌절을 겪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대학 진학에 실패를 했고 이게 제가 수시 성적이 그래도 괜찮거든요. 고대 기준으로는 1.8? 1.7? 그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고대를 쓸만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수시로 가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시로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벼락치기 하지 않고 진짜 공부만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벼락치기만 했는데 성적이 괜찮게 나왔네? 이게 약간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면접 대상자도 아니었어요. 원래 다른 분이 뽑혔는데 그분이 이제 촬영 직전에 안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다시 면접자를 새로 뽑았고 그게 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면접자들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뽑혀서 한 일주일? 뭐 그 정도 안에 바로 촬영했던 것 같아요. 미미민우님 면접 때 첫인상 어땠어요? 면접 때 미미누님이 직접 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저는 신기하잖아요. 약간 고등학생들 연예인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봤으니까 사진을 찍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면접 보러 갔는데 사진 찍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요청을 못 드렸고 근데 뭔가 면접 보면서 필이 좋아가지고 붙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찍어달라고 하면 되겠지 하고 첫 촬영 때 바로 찍었고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덩치가 크다. 면접 때 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 실물을 보니까 어때요? 저 실물을 보니까 어때요?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덩치가 크신데요?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너 합격! 이건 장난이고 약간 이렇게 했던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헬스터디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수험 기간이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약간 혼돈이 많이 오고 그런 시기인데 그때 저는 한 번 더 큰 변화를 겪은 거잖아요. 방송에도 출연을 하고 모든 성적이 다 공개되고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성적 공개하는 게 쉽지가 않고 다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진짜 불특정 다수가 내 평가원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 점수까지 다 매달 알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 헬스터디를 하는 동안 압박감이 더 심했는지 아니면 많은 관심과 응원이 오히려 동기부여가 됐는지. 저는 압박감이 더 심했어요. 왜냐하면 응원들이 진짜 감사하고 전 댓글들 다 읽어보고 그랬거든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시는데 본인 아들, 딸과 같이 생각해주시고 못 보면 안타까워해주시고 이런 분들도 진짜 많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어요, 되게. 그랬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고
이게 수능이란 게 단 한 번으로 결정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더라도 한 번 잘못 보면 그게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당일날에도 라이브 채점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은 압박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 모의고사를 다 공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모든 곳에서 왈가왈부를 합니다. 답지를 베꼈다니. 아 진짜 무슨 저 7월 덕후 그 PTSD 있거든요. 잘 보면 베꼈다고 하고 못 보면 못 봤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와 진짜 7월 덕후가 공개될 때가 9월 모의고사가 딱 보고 그때쯤이었어요. 근데 제가 9월 모의고사를 좀 잘 봤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는 어떻게 베꼈다고 할 건데 그래가지고 빨리 이 모의고사 성적이 공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9월 모의고사 잘 보니까 수학 1등급이었거든요. 제가 수학 때문에 수학 베꼈다 이랬는데 9월에 1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월 답지 빼돌렸네 이러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와 물론 그 사람도 모르겠어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랬다. 굉장히 어이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재수하면서 힘들어서 우신 적도 있나요? 제가 저걸 보고 생각해봤어요. 운 적 있나 내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진짜 잘 안 우는 스타일이거든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우나? 막 혼자 울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뽑힌 이유도 그거예요. 근데 묻어나갈 것 같아서 헬스터디 2화에 제가 첫 등장할 때 뽑힌 이유를 민호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친구 크게 기뻐하지도 크게 슬퍼하지도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제가 딱 그 성격인 것 같아서 막 혼자 울고 이랬던 거는 잘 없던 것 같습니다. 재수할 때 성적도 다 공개되고 부담감이 너무 컸을 텐데 슬럼프 이런 게 있었는지 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저는 공부가 잘 안 되던 시기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육모 끝나고는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공부가 안 되진 않았어요. 사탐사삼?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제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힘든 점이 있었는데 그때는 힘들기만 했지 공부가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슬럼프가 왔었어요. 공부를 그때 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제가 좀 잘 봤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공부 좀 잘 보면 알아요. 이게 내 수능 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수능 얼마 남지 않은 직전에 평가원인데 내가 잘 봤다. 그래도 수능까지 뭐 확 떨어지겠어?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전 그런 생각이 크진 않았는데 그냥 뭔가 그 시기가 공부를 안 하게 됐어요. 저는 잘 안 잡히고. 재수생들은 다 공감할 것 같아요. 맞아요. 6월 끝나고 한 번, 9월 끝나고 한 번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인 새우가 나왔네요. 슬럼프가 9월 끝나고 왔기 때문에 그걸 더 지체하면 수능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전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선생님들과의 진짜 약속. 며칠까지 이 숙제 몇 페이지 할게요 하면 그건 안 지켜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대면으로 약속을 잡던가 비대면으로 몇 시 딱 만나기로 약속을 잡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고 아니면 거실에서 그때는 나가서 공부하기. 그러면 거실에서는 어쨌든 그 시간에 공부를 무조건 하게 되잖아요. 거실에서 엄마가 앉아있고 내가 그 앞에서 공부하고 있고 엄마는 뭐 책을 읽거나 이런 느낌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최소한의 시간을 만들게 된다면 그게 규칙이 되면서 그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다가 이제 다시 슬럼프가 해결되고 원래대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독 공부하기 너무 싫은 날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공부하기 싫은 날에 독서실에서 그냥 공부가 안 되는데 계속 앉아있는 게 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민우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퇴를 해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예를 들어 카페 같은 데서 공부를 좀 한다든지 아니면 그 숙소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약간 이렇게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도 많이 했었고 약간 신나는 노래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거를 에어팟으로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무아지경이 되게 수학 문제를 푼다든지 약간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노래 진짜 크게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풀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헬스터디 영상에는 항상 예쁜 모습만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재수 동안 외모 관리 하셨는지 그리고 촬영날 때도 직접 메이크업 하셨는지. 저도 20살 여자애잖아요. 조회수가 막 50만회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특정 다수한테 보이니까 신경 쓰이는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톡스를 맞으러 가겠습니까? 뭐 울세라를 받으러 가겠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할 수가 없었고 후반으로 갈 때 살이 조금 빠졌습니다.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한 건 아니고 수능 직전에 아파가지고 진짜 훅 빠졌거든요. 그래서 수능 끝난 직후에 진짜 제일 예뻐요. 그리고 나서
대학 들어오면서 쑥 쪄가지고 지금 다시 조금 떨어졌는데 외모 관리를 한 건 없고요. 화장은 거의 다 직접 했고 처음 등장하는 화라든지 그런 때는 샵에도 가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차이를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한 거랑 딱히 그렇게 차이 못 느끼셔가지고 못생긴 채로 공부를 하면 저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제 스스로가. 제가 브이로그에서 댓글에 화장을 한다고 욕을 먹은 댓글도 있었어요. 엄청 길게. 쟤는 마인드부터 글러 먹었다.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안 씻고 모자 막 대충 쓰고 막 그런 찝찝한 상태에서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약간 저처럼 꾸미는 거 좋아하고 이런 학생들은 내가 예쁜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뭔가 더 올바른 자세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처럼 외모 관리하려고 막 내가 연예인 된 것처럼 하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내가 예뻤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헬스터디 하셨던 현수님이랑 촬영 때 말고는 접점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도 수험생이고 현수님도 수험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촬영 때 빼고는 만나서 밥을 먹거나 뭐 그런 기회가 없었고 저희가 영어 선생님이 유일하게 똑같았어요. 또 선생님이 저희 둘 다 너무 잘 챙겨주셨는데 같이 수업을 하거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거 진짜 많이 사주시고 저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선생님이 또 3년 동안 스터디 하면서 가까이서 많이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이때쯤 힘들 거고 그리고 저희가 또 친구도 못 만나고 엄마도 못 만나고 혼자 자취하면서 친구들도 다 주위 없고 외롭잖아요. 그런 걸 잘 아셔가지고 어디 그래도 리프레시 할 수 있게 데려가 주시고 그러면서 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은 있습니다. 근데 따로 둘이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민호님한테 혼난 적 있나요? 있죠, 당연히. 대표적인 걸 맨날 혼났던 게 스터디 플래너를 올렸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고3 때랑 뭐 그럴 때 거의 사용하지 않았어요. 스터디 플래너를 쓴 적이 없었고 포스트잇 이런 데다 오늘 할 일 그냥 대충 한 뭐 5개 적고 버리고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체계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매일 올려야 되는 숙제처럼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 막 잘 올리다가 나중에 좀 안 올리고 잔 날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민우님이 그때 팔로잉 다 끊고 저랑 현수님만 팔로우했던 적이 있거든요. 스터디 플래너 본다고. 그만큼 이 콘텐츠에 진심이었던 민우님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스터디 플래너 잘 안 올려서 죄송해요. 저는 공스타하고 약간 이렇게 꾸미고 스터디 플래너 막 쓰고 이런 거에 소질이 너무 없었어가지고 매일매일 안 올리고 막 이틀에 몰아가지고 올리고. 고대 합격했을 때 미미민호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수시도 제가 고대에 썼었거든요. 재수 때도. 근데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건 카톡으로 알려드렸는데 고대 이놈들 점점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정시에서 만나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시는 웬만하면은 붙을지 떨어질지 다 압니다. 최초합 성적이었고 붙을 걸 알았지만 그래도 붙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후배가 된 거잖아요. 제가 헬스터디 처음에 고려대 언급하면서 그리고 연대 뭐 그런 대학교랑 고려대학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그때 바로 고려대학교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투가 똑같아 미미는. 그냥 거기 참새대학교? 네? 왜 저래? 그러니까 완전 막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도 다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저는 그때가 제일 인생에서 기뻤던 것 같아요. 그 12월 발표 나고 나서 그때 그랬습니다. 다음 질문 주세요. 포기하고 싶던 때 미삼노에게 고마웠던 순간이 있었나요? 약간 이렇게 감동 모먼트로 가는구나. 일단 모든 순간에 고마웠는데 저 혼자만 하는 거였다면 쉽게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원해주는 미미민우 저 진짜 열심히 가르쳐주신 선생님들 같이 하는 시청자들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터디 플래너 뒤에 아직도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적혀있는 게 나보다 나를 위해서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실제로 그게 그 미미민우나 뭐 선생님 이런 그리고 부모님 이런 분들을 말한 거거든요. 그게 저한테 좀 큰 동기부여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다들 엄청 믿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힘들었을 때 조금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위해 더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약간 이거 새기고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민호 형 카메라 없을 때도 목소리가 하이톤인가요? 맞아요. 하이톤이에요. 원래가 하이톤이고 막 카메라 꺼졌다
써줬다고 해서 앞과 뒤가 막 다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완전 똑같아요. 이거 또 선생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또 선생 어때요? 라고 질문주셨네요. 이거 답변 잘해야겠네요. 근데 저 진짜 또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시고 막 여기저기 리프레시도 많이 시켜주고 공부가 아니지만 공부보다 더 큰 도움이 됐다? 그리고 영어 고트예요 진짜로. 또 선생님이 성공하셨잖아요. 솔직히 이미 성공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어가지고 더 성공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는 만족 못하겠어요. 또 선생님 이 정도. 또 선생님 더 성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나 이번 3까지 하면서 나 이미 1, 2에서 많이 도움받았고 내 실력 이미 증명을 했다. 너네 대학 보내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영어 시간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 솔직히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싫을 수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배웠다고 하고 제 성적이 나가는 건데. 그치만 그냥 다 이해해 주시고 진짜 영어 공부 최소한으로 했는데도 딱 성적 원하는 거 나오게 진짜 영어 때문에 최저도 맞추고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고트다. 막판에 쓰러지셨다는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땠나요? 여기에 담기기에 너무 심각한 썰이어서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이어서 가져오겠습니다. 쉬는 날이 한 달에 얼마 정도 있었는지, 쉬는 날에는 뭐 하면서 쉬었는지. 저는 보통 아예 쉬는 날은 없었고 조금씩 영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 조금씩 해주고 한 뭐 3-4시간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해줬던 것 같은데 일요일 같은 때나 보통 2주에 한 번 정도씩 쉬었던 것 같은데 너무 힘들다 싶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이번 주 할만한데 하면 3주에 한 번.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예 놀진 않았어요. 쉴 때는 그럼 뭐 하면서 쉬셨어요? 저는 잠 보충을 했고요. 저는 잠을 몰아서 잘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썰을 하나 풀자면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엄마 아빠가 어디 나갔다 올 일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전날 밤 6시? 이때 엄청 일찍 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나갔어요. 그리고 나갔을 때 자고 있었어요. 근데 연락이 하루 종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얘가. 제가 아팠거든요, 그때 좀. 독감이었나 감기였나 그랬어요. 근데 그냥 계속 잠을 자니까 엄마는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집에 들어왔는데 그때 잔지 21시간 정도 된 거였는데 거의 심지어 제가 침대에서 얌전히 자고 있던 게 아니라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들어왔을 때 거실 소파에서 이렇게 거꾸로 자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가 뒤로 떨어진 채로. 공포 영화야. 그냥 저는 그냥 그것도 모르고 코 자고 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저 죽은 줄 알았대요. 진짜로 들어왔을 때도. 어쨌든 그렇게 잠을 몰아서 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잠을 자거나 예쁜 카페에서 난이도가 낮은 공부를 한다든지 약간 리프레시를 하는 느낌으로 놀기 위해서 노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공부를 위해서 리프레시를 살짝 한다. 이런 느낌으로 쉬었습니다. 개수 성공 비결을 딱 정리를 해보시죠. 난 이것 때문에 성공한 것 같다. 근데 저는 제일 큰 건 멘탈인 것 같아요. 헬스터디 나왔는데 멘탈이 약하다? 그럼 저는 이건 진짜 못 버틸 상황이어가지고 저는 멘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멘탈이 세기 때문에 헬스터디에서 주는 이점을 톡톡히 누릴 수 있었던 거고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할 수 있었고 유튜브에 성적이 공개돼서 힘들 수 있지만 멘탈이 센 대신에 거기에서 댓글에 조언 같은 게 달리니까 그런 것들을 얻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저의 성공 비법은 멘탈인 것 같은데 일반 수험생도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하고 막 안 하고 이런 것보다는 매일 뭐 많이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다면 수능 장기 레이스거든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능 직전 공부법. 수능 직전 공부법. 제가 수능 직전에 공부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찐 막 직전에는 또 했었어요. 수능 한 3일 전? 그때는 또 그래도 체력을 끌어올려서 그때 그 살이 진짜로 한 4일 만에 6kg? 5kg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살을 찌우려고 전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체력이 안 나와가지고.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공부가 되지 않았던 사탄 부분이 있다면 그걸 깊게 파야 돼요. 그냥 그리고 나도 간절해지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를 노려요. 간절할 때를. 고대 와가지고 애들 얘기해보니까 저 같은 스타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할 때를 노려라. 그리고 실무를 저는 많이 풀었어요. 실무가 왜냐하면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그 감각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을 푼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다가오지 않고 나한테 이거 당연한 거다. 그냥 난 매일 이걸 풀어야 된다. 그냥 수능 내도 푸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게끔 실무를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실무 문제의 퀄리티가 아니라 그 푸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는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보 유튜버로서 준비가 덜 되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수능 직전에 아팠던 썰 끼려오겠습니다. 그 다음 겟레디 위미? 이미 찍어놨어요 사실. 공부법 영상 끼려올게요. 과목별로 딱딱. 브이로그? 이미 진짜 많이 찍었어요. 편집만 하면 돼요. 딱 기다려. 그런 것들 생각 저도 하고 있으니까 보고 싶은 영상 있다면 댓글에 써주시면 참고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